예, 안녕하세요. 조지프 라이크 푸드 조성진 셰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날이에요. You got my attention, baby. And I can't make a move. Like a child, starved for love. I'll stay there as long as I have you. I'll cry a river of tears that flows to the sea. Baby, if you run away, baby, if you leave, I'm so in love with you, girl. You make me feel brand new. 지난 시간에는 제가 쓰리몬키즈라는 그 술집을 창업하면서에 겪었던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술집을 운영했던 셰프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레스토랑 셰프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런칭했던 브랜드죠. 스페인 레스토랑, 케렌시아 레스토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케렌시아,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I'll cry a river of tears. 그러니까 케렌시아라는 뜻이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몰랐었거든요. 그 케렌시아라는 뜻이 먼저 스페인의 그 투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투가 그 투를 하면서 마지막 결전을 하기 전에 잠깐 가서 쉬는 그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해요. 자기만의 가장 편한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접전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쉰다. 현대적으로는 나만의 영혼의 쉼터, 내가 일상에 지치고 바쁜 막 그런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케렌시아라는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스페인 레스토랑을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 뜻을 약간 손님들한테 편안하게 쉬면서 가는 그 공간, 여기가 나의 케렌시아야 라고 사람들이 외쳐주길 바랬는데 그 뜻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2020년에는 엄청난 키워드로 떠올랐더라고요.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전에 상표 등록을 미리미리 해놨다라는 게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I'll cry a river of tears that flows. 제가 쓰리몬키즈라는 그 호프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술집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욕심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해보고 한 동네에서 그냥 작게 가게를 하고 있었잖아요. 구석진 곳에서.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자꾸 제의 같은 게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하나의 시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둔산동이라고 하는 그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로 나가서 가게를 한다는 거를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영광, 그 나이 당시 이제 29살 정도가 됐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 떨렸죠.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둔산동을 우리 나가고 싶다. 그래서 무리하게 둔산동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I'll cry a river of tears. 그래서 처음에 둔산동이라는 가게를 이제 알아보는데 친구의 아버지의 건물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지하를 그 지하가 당시에 오락실 같은 거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법적으로 오락실 운영을 월세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 지하가 굉장히 그냥 비어있는 3년째 비어있는 지하가 있는데 친구 아들놈들이 둔산동에 자리를 구한다고 하니까 그 지하에서 너희들이 가게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가봅니다. 갔더니 그냥 지하예요. 말 그대로 완전 지하. 그리고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되게 위험한 선택이었죠. 사실 거기가 이제 보증금 2천에 월 140만 원 정도 하는, 비싸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 당시에 지하에 보증금 2천에 140 비싼 겁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둔산동은 무조건 엄청 비싼 곳이라는 그 막연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40? 그럼 우리 너무 좋은데 한번 가자. 우리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그지? 가보자. 근데 그 위치가 둔산동이라는 시내가 이쪽에 있다면은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저희가 그게 있었잖아요. 쓰리몬키즈라는 술집을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켰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곳 지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못할 거 아니잖아. 우리 자신 있잖아. 겁나 멋있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오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바보 같은 거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둔산동 지하라는 곳에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데 I'll cry a river of tears
저희 다 초보잖아요, 사실. 나무 주워다가 그렇게 공사 졌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했죠. 그 당시에도 조금 벌어놨던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바가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있던 빚에 또 빚을 지면서까지 막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가게 하나는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쓰리몽키즈라는. 그리고 지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리몽키즈라는 그 술집이 둔산동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진짜 대전의 이태원 같은 그 느낌으로 정말 빵빵하게 진짜 멋있게 인테리어를 7개월에 걸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7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7개월 동안의 기간은 진짜 악몽 같은 시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구 아버지의 건물 지하에 비어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들어왔잖아요. 그럼 좀 기대감이라는 게 살짝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는 월세를 뭐 렌탈프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렌탈프리는 딱 한 달,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140의 월세를 거의 한 6개월간을 꽁으로 그냥 주어야 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나무를 주워다가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재비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정말 돈 들어갈 게 미친 듯이 쏟아붓다 보니까, 그럼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쏟아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쓰리몽키즈에서 벌고 있던 모든 자금은 무조건 일로 쏟아붓게 되고, 여기는 운영 자체가 또 어려워지고,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정말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게가 하나 잘 된다라고 해서 또 다른 분점을 낼 때 자기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쓰리몽키즈라는 그 송강동에 있던 가게는 저희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가게인데,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싹 빠지고 알바들로 채용을 해서 그 가게를 돌렸다라고 하는 거는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겠죠. 원래 운영하고 있던 가게는 이제 쇠락하게 되고,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이 가게는 빚더미에 아주 미친 듯이 살이 1억이라는 빚을 지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진짜 자살 충동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초반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I'll cry a river of tears.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 뜻이 맞는 친구들 7명이 모이게 돼서 진짜 멋있는 가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 둔산동에서 대박 터트리면 이거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했잖아, 한 번 했잖아, 두 번 왜 못해 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돼요. 첫날은 어쨌든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굉장히 바쁘게 매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를 처음에 막 해보고 음식 메뉴 같은 것도 좀 새롭게 추가를 해서 일주일이 이제 영업을 하고, 지인들은 이제 왔다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싹 빠진 상황이고, 이제 진짜 손님이 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손님이 한 팀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한 팀도, 정말 한 팀도 안 왔습니다. 정말 하루에 10,000원 판 적도 있고요, 그리고 30,000원 판 적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가 100평인데 손님이 한 팀도 안 오고, 일하는 사람들은 홀도 있고 주방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 7명의 팀워크로 뭉쳐갖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모두가 이 가게를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가게에. 처음 오픈할 때 1억이라는 빚을 지게 됐고, 그거에 대한 이자나 한 달에 나가야 되는 돈이 있고, 월세도 당연히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식자재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돈은 나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송강동에 운영하고 있던 그 가게에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미쳐버리는 거죠. 이 가게를 지금 오픈한 이 100평짜리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사실상 수익은 송강동 그 쓰리몽키즈가 수익이 더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럼 거기에 가서 집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새로 만든 이 가게를 또 키워야 되니까 여기에 100% 집중을 하고, 이쪽은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거의 버려두게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게, I'll cry a river of tears. 인테리어를 하던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서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빚은 저 혼자 이제 다 떠안고 있는 거고,
일단 빚은 모든 건 다 제가 떠안고 있는 거고, 가게 매출은 한 3만원, 5만원, 많을 땐 30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더 커요. 정말 이 상황에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같이 뜻이 맞았던 그 7명의 모든 친구들이 망했잖아요. 사실 지금 이거 망했거든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PC 뭐 1억 있는 거 알아. 근데 가게 손님 없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혼자 이제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모든 게 빚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했어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서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손님이 와야 뭐 맛있는 걸 보여주고 뭐를 하고 할 텐데, 저는 요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모든 거에 시달리고 막 그 주변 관계에서 시달리고 모든 게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약간 공황장애가 오는 상황까지 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회피하게 되고 막 숨어 있게 되고, 근데 또 살아는 나가야겠으니까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매장 때문에 뭐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ll cry a river of tears. 평강동이라는 가게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월세가 많이 밀려 있었던 것 때문에 또 뭐 보증금은 거의 받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한 7,800만 원 정도만 건져갖고 나와서 그걸로 이제 급한 빚부터 조금 갚아 나가고, 친구의 아버님이 건물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꼭 다 전부 반환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식자재나 이런 게 이제 밀려갖고 돈을 못 줘서 식자재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차 끌고 다니면서 시장이랑 이런 데서 직접 사다가 준비를 한 거죠. 그래도 손님이 와야 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힘든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 둔산동이라는 데를 원래 처음부터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와서 뒤늦게 다 망해서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그때서야 이제 이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진지하게 해봅니다. 이제 딱 30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그 30살이라는 그 나이 때는 뭐 서가인쿡, 송쿡, 뭐 로브쿡이다 무슨 쿡쿡 신듯이 생기는 그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안 그런 스타일의 요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희 가게가 그 레스토랑이 많은 상권에 그냥 존재하는 가게였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에서 저희는 술집을 했던 거예요. 술집은 완전 반대편에 있는 상권이었는데, 레스토랑만 있는 그 상권에서 지하에서 혼자 무슨 이상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태원에서 막 클럽 노래 틀어놓고 하는 그런 호프집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손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 같아도 안 들어와. 그 둔산동 시내부터 계속 걸어 다니면서 우리 가게를 어느 지점에서 우리 가게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 봤어요. 우리 가게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네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게는 들어올 수 있는 가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끝났다. 이 가게는 일단 망했다. 쓰리몽키즈라는 가게는 망했다. I'll cry a river of tears. 그러면 나도 레스토랑으로 바꿔야겠다. 레스토랑 창업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겠다. 왜냐면 주방이 다 세팅돼 있었고 그릇도 다 있었고 인테리어도 돼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녀보고 하는데, 그 레스토랑이 모두가 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던 거예요. 이탈리안부터 인도부터 뭐 스테이크 전문점 그냥 다 똑같았어요. 모든 게. 왜냐면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식당들이 다 똑같아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특이한 거를 하면은 찾아오지 않을까? 이 지하까지 이 먼 걸음을 찾아오면서 왜 찾아올까? 사람들이 특이하니까 찾아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ll cry a river of tears. 그때 제가 원래 스페인이라는 레스토랑을, 스페인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또 공부도 심지어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요리하는 그 친구들도 스페인에 관련해서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요리를 배우는 친구들이 스페인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분자 요리가 굉장히 그때 이제 뜨고 있었고, 분자 요리의 최고는 스페인이었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그 요리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죠. 공부도 하고 있었고. 스페인 레스토랑?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레스토랑을 찾아보게 돼요. 근데 전국에 6개 있나? 전국에 한 6개, 8개, 10개 안쪽이었어요. 전국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 스페인 레스토랑이라는 거 자체가 없네? 그러면은 뭐 대전권은 있나? 대전권에도 충남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가게들은 부산이랑 서울에 밀집되어 있었고, 제 주변에 있는 지역에는 스페인 레스토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페인 레스토랑이라는 거를 나는 오픈해야겠다. 그때 스페인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비투성이야. 돈 없어.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빠이야 그릇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간판을 바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쓰리몬키즈라는 이름으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냥 밖에 있는 간판 그대로 쓰고, 그 쓰리몬키즈하고 스페인 국기 그냥 하나 옆에다 걸어놓고 메뉴 구성하고 전국에 있는 스페인 레스토랑 다 다녀보고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느낌 있다, 괜찮다, 이거 가자. 스페인 레스토랑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I'll cry a river of tears.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생존이에요. 살아야 돼. 죽을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 한 수였어요. 스페인 레스토랑이라는 걸 오픈하면 이건 대박났다. 왜냐면 그 당시에 쿠팡, 위메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쿠폰을 파는 위메프, 쿠팡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그 식사권을 판매하는. 그 식사권을 인터넷상에서 할인해서 판매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를 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랑 위메프랑 뭐 또 티켓몬스터, 티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가게들이 거기에 표를 다 팔고 있더라고요. 식사권을.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거 들어가면 이거 괜찮겠다. 스페인 레스토랑 괜찮겠다. 왜냐면 그 인터넷상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홍보가 될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쪽에 저희에 관련된 그 브랜드를 쓰리몬키즈 스페니쉬 레스토랑을 올립니다. 딱 올려버려요. 원래는 한 군데만 해요. 거진 쿠팡만 하고 티몬만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그냥 그거를 보고 제 예감이 딱 맞았던 게,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서 가보는 사람들은 웬만한 데는 가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스페인 레스토랑이라는 게 딱 떠오르니까 구매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구매율이 말도 안 되게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티켓이 다 팔렸는데 많이 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엄청난 상황을 도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매장에 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날이 왔는데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저 원래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술집과 레스토랑은 주방에서 음식 자체를 만드는 과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아직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걸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막 2시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밥 안 먹고 환불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도 안 돼. 난리 욕 먹고 막 가서 죄송하다고 막 죄송합니다 진짜 막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죄송해갖고 왔는데 준비도 안 된 놈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팔릴 줄도 몰랐고, 솔직하게 그렇게 대박이 나서 막아버렸어요. 그냥 그 티켓 다 막아버리고 이거 안 된다, 큰일 났다. 그래서 주방 세팅 다시 하고 요리 어떻게 하고 이걸 쳐낼 수 있고 막 해서 이제 막 또 어떻게 해냈겠죠.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티켓을 열고, 그때부터 손님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만들고 미친 듯이 팔아제끼고, 그런 과정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손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었냐면, 스페인에 다녀오신 분들은 자기가 스페인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런 요리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스페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맛있다, 한국 입맛이다. 왜냐면 또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레시피를 또 그대로 쓰지는 않겠죠. 당연히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새롭게 요리를 한 거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입맛이 잘 맞고, 또 스페인은 음식이 너무 짰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딱 맞춘 그 요리가 당연히 더 맛있는 효과를 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은 반응, 입소문 너무 좋은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그때 저는 아예 그런 것도 몰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요리에만 오직 집중. 계속 메뉴도 바꿔나가고, 뭔가 손님들이 남기면 그 빼버리고 다른 거 메뉴 바로 넣고, 다른 거 넣고, 매일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거 다음날 와서 또 만들어보고, 손님한테 또 드려보고, 팔아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한 1년 가까이는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정말로 2천만 원 팔았던 가게가 막 4천만 원으로 다음날 끌어오르고 4천에서 6천으로 뜨고 또 그 다음 달은 8천까지. 왜냐면 월세 140에 둔산동이라는 그 외진 공간의 지하에서 한 달에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파는 그 매장을 1년 만에 만들어 낸 겁니다. 그때 이제 뭔가 이거 된다, 이거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레스토랑의 쓰리몽키즈였던 그 이름을 바꾸게 돼요. 케렌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때 이제 바꾸게 됩니다. 케렌시아라는 상호로 바꾸게 되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케렌시아가 쓰리몽키즈, 그냥 쓰리몽키즈라고 부르면서 케렌시아를 운영하게 돼요. 정말 스페인 요리라는 거를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스페인이라는 곳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축구 응원할 때도 저는 스페인을 응원하고 막 그래요. 진짜 I'll cry a river of tears. 술집에서 레스토랑으로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이 사실 필요했어요. 그냥 술안주를 만들던 거에서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 셰프에 대한 그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공부가 필요했고, 엄청난 시스템이 필요했고, 책이라는 책은 다 사다가 보고 모든 셰프들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이런 거를 귀에 담고, 남의 식당에서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그 친구들한테 거기 시스템은 어때? 이쪽 시스템은 어때? 네? 라고 물어보면서 흡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밑에 있는 막내한테조차도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빨리빨리 습득을 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생존형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저의 지금까지도 신조고,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배웁니다. 그런 거를 많이 좀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은 어떻게 과연 이 매장을 운영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 레스토랑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나도 나대로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나가면서 저만의 무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7년 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스페인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셰프가 됐고요. 술집에서 레스토랑까지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야기가 그 전의 스토리보다 원래 굉장한 이야기가 사실 많거든요. 다음에 시간에 얘기할 때 그런 거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술집에서 셰프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레스토랑 셰프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 내자면 생존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